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좀 빨리 요약적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처음에 삼성전자가 69,000원 밑으로 흔들면서 좀 빠르게 1% 이상 밀렸다가 다시 삼성전자가 꼬리 달고 자리를 잡으면서 쭉 끌고 올라왔고요.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조 원을 넘겼는데요. 이는 작년 7월 4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시장 기대감을 높이긴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좀 우려가 되는 측면도 존재하기에 어떤 내용들이 또 오늘 업데이트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상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23% 하락 마감했었고요. 외국인은 밤에 선물을 297억 매도했었습니다. 약보합 출발 후 마이너스 1.24%까지 급히 흔들었다가 끌어올리며 0.82%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회담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죠. 스웨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을 11월까지 90일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고, 중국은 미국산 항공기 구매를 위한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추가적인 협상 실마리가 풀린 것인지 기대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졸트 보고서 공개가 있고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7월 25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 92억으로 평균 수준, 풋옵션 67억으로 평균 이하가 잡히면서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5천 주를 2시 53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단백질 빅데이터 기업인 프로티나가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4,000원 대비 25% 상승한 17,550원 마감했습니다. 자, 무역협상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미국과 중국은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주요 교역국을 제외한 약 200여 개 국가에는 15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10일에서 12일 정도로 대폭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 공정성장센터에 따르면 관세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 조조업 부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부각시켜 미 공장들의 생산비가 2%에서 4.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전망되며 좋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테슬라 계약 호재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2027년이 되어서야 AI6 칩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실적 측면에서는 당장에는 영향이 없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수율 안정성 문제 등을 따져 수율이 저조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등 마진 관련해서는 큰 이득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은 중장기적으로 공정 경험 확대와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고객사 확대의 기점으로 생각하며 시장은 호재로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로 수익 증가는 향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익 증가에 대한 일단 계산이 시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상승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고려하면서 풀어봐야겠죠.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오늘 시장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진행했던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파생반 텔레그램 등에 이제 정리가 된 내용, 이미 다뤄진 내용들을 한데 모아 놓은 겁니다. 시간대별로 했던 내용들. 삼성전자를 아침부터 69,000원 을 이탈할 정도로 흔들면서 밀렸다가 돌아섰지만, 초반에 삼성전자가 약간의 조정을 보일 때까지는 외국인이 선물을 크게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밀었습니다만 오늘 웬만하면 삼성전자가 자리만 잡는다면은 선물을 사겠다라는 의지를 내려갈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제한하면서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죠. 진짜로 빠질 생각이었다면 이거 던질 때, 삼성전자 꺾일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최대한 붙드는 아침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침 한 10여 분 동안에.
그래서 이거 오늘 삼성전자만 돌아서면 괜찮아지겠다. 선물 매도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시장을 봤었죠. 그러다가 69,000원을 순간 이탈하며 추가적으로 하락하니까 외국인도 멈춰있던 선물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밀어서 2천억 선까지 매도를 확대를 하긴 했습니다.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삼성전자가 69,000원을 회복하고 올라서자 원래의 흐름대로 다시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 1조 원대를 매수할 때까지 별다른 흐름 변화가 없었습니다. 12시 1분에는 자, 여기 고점을 찍었을 텐데요. 오늘 파생반에 8시 41분에 올려드리는 최종 저항 라인인 2차 저항대 부근이 오늘 제가 436.5라고 제시해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436.85를 찍고 나서 436.5 부근에서 계속 막히는 오후장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 저항대 부근을 찍고 터닝하자 이전까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선물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었는데 딱 12시에 2차 저항대 부근을 찍고 터닝하자 외국인들이 이 공격성을 줄이더라고요. 매수를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200계약씩 예를 들어 찍었다 한 번에. 근데 여기선 딱 100계약을 찍거나 아예 상승으로 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를 437 위로 땡기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제가 12시 1분 요 지나자마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완급 조절 구간에 들어왔다. 완급 조절 구간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일단 잠시 쉬어가는 그림을 만들었죠. 이제 점심시간 앞두고 제가 오늘 받은 노래 쿠폰도 좀 쓰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죠. 이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썼기 때문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됐는데 딱 12시가 지나고 나서는 뭐 식사 시간 딱 되려고 하니까 힘을 뺐다라는 겁니다. 이 힘을 밑으로 빼고 혹은 밑으로 걸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외국인은 선물을 계속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1조 원대까지 늘렸지만 시장은 고가를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같은 매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했던 거고요. 앞에서는 공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 기점을 12시 고점을 찍는 기점으로 보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12시 1분에 오늘 파생반 2차 저항대인 436.5 부근을 찍고 터닝하자 공격적이었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다소 힘을 빼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완급 조절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점심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도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계속 늘렸지만 437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사지 않으려는 외국인의 매수 패턴 변화에 길게 늘어진 채 매수 금액만 늘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완급 조절이 있었지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급으로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오후장에 밀렸던 구간도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급으로 피보나치 76.4% 자리에 그칠 정도로 오늘 흐름은 상방으로 강하게 유지는 되었습니다. 피보나치는 오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76.4에 그친다면은 여기 자리가 그 자리였거든요. 오늘 일반적인 조정인 61.8 자리도 안 오는구나. 그래서 강력한 형태가 유지되는데 오전에 비해서 공격성이 좀 떨어져서 437 위로는 끌어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437 위는 실제로 지금 야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야간 선물이 437.2까지 올라와 있네요. 다만 전체적인 일봉 흐름을 보면 일봉 흐름에는 아직 박스 상단을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기존 고점이 437.75였죠. 여기를 완전히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424.5를 지킨 시장은 내일 혹은 이번 주 빅이벤트를 무사히 넘기며 추가 상승을 이어갈까 아니면 또 단기 박스 상단에서 꺾일까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추가 상승 힘이 강하려면 현재 200억 이상 누적된 개인 월물 콜옵션 매수의 프리가 높거나 이제 만기가 12거래를 남았으니까 프리가 녹으려면 반 정도 지나가면 프리가 쭉쭉 녹을 수 있겠죠. 10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니면 물량을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 물량 자체를 빼앗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현재 개인들이 현물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를 대거 팔고 있는 시점이기에 충분히 콜옵션 프리를 빼고 올리거나 아니면 그 콜옵션 물량을 빼앗는 모습도 출현할 수 있으니 관련 수급에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즉 개인 콜옵션 누적 매수 상태를 제외한 기존 블록딜 콜옵션 보유 및 선물 환매수 기조 등의 나머지 흐름은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분위기이나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등은 변수이니 대응 시나리오를 잘 짜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물 기준 하단으로는 424.5 부근, 그 다음에 411.6에서 409 자리, 401에서 400선,
단계적으로 주목하고, 상단으로는 440 부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야간 기준으로 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돌파를 이제 힘있게 간다면은 전고 코스피 역대 최고값인 3316에 해당하는 448과 450선에 주목하면서, 하단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추세를 인정하며 섹터 순환매 장세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섹터 순환매 속에 이제 하나의 테마성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따라오는 종목 반도체 섹터 일부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제 지금 조방원 플러스 뷰티 플러스 삼성전자 효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계약한 것에 나타나는 그 테마주들, 오늘 JMB가 대표적으로 또 상한가를 연속으로 갔죠. 가장 대장 성향이 지금 JMB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오늘 올랐던 TCK나 뭐 어제 상한가를 갔던 두산테스나 뭐 오늘 좀 괜찮았던 코아시아, 뭐 이런 종목들, 뭐 코미코나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것 또한 섹터 순환매 장세로서 이제 순환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을 보이는 구간도 있을 거고 또 올라가는 구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5장 체크한 내용인데요. 이제 3시 2분에는 외국인이, 요거는 이제 파생반에 올려들었던 글을 그대로 복사해둔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원 넘게 매수했어도 12시 완급 조절 말씀드릴 때부터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강도가 다소 약해져서 2차 저항인 436.5자리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숫자가 올라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같은 수급 매수 숫자 변화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장세 판단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드린 겁니다. 이게 수급을 위로 당겨서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아래로 받쳐놓고 사는지, 힘을 좀 빼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역매매를 얼마 전에 역매매하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졌을 때마다 사는 거, 매도를 허용하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이런 것들 있죠. 매도를 허용하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역매수 방식으로 매수하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장세 판단을 하는 것, 그 하루 안에서도 장세가 여러 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세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 트레이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3시 24분에는 작년 7월 4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외국인 매수가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7월 4일 이후로 최대치 매수가 잡혔습니다. 작년 7월에는 누적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6조 원 가까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자, 연결 선물로 보시면, 자,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 자리였죠. 자, 여기 이렇게 당겨서, 자, 여기인데요. 작년 7월 고점 찍을 때 여기 이날이 이제 7월 4일이었고 이날에 1조 7천억 정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기존에 매수를 좀 붙이고 있어서 거의 플러스 5조, 6조, 이렇게 5조가 넘었었거든요. 5, 6조가 됐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통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매수통이 거의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매수로. 그렇기 때문에 다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통을 더 가져오는지, 12조, 이게 6조짜리 통이에요. 작년에 이제 666 아시죠? 666. 자, 요걸 좀 더 넓게 해서 보면은, 작년에 우리는 666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매도가 거의 4조 원 이상 찼을 때, 이제 그때 공매도 긴급 금지가 되면서 6조 원까지 가는 중에 급반등해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제대로 익절하지 못하고 터닝을 했었죠. 그래서 매수를 6조까지 돌려 섰고요. 그다음 여기도 6조까지, 여기도 거의 6조까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도 또 매도를 하던 중에, 여기도 이제 4조 원 이렇게 매도를 하던 중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밸류업이 뜨면서 외국인이 또 매도를 실패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쌌던 때에 결국엔 제대로 익절 못하고 실패. 공매도 긴급금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매도를 쌌던 중에 제대로 익절 못하고 실패. 여기는 밸류업. 그래서 안되겠다, 외국인은 이제 매도하지 말고 매수 땡겨야겠다 해서 6조 채우고 거의 6조 채우고 거기서 털어냈죠. 위에서부터 터니까 수익이 나죠. 그렇게 해서 작년 8월 급락장이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그때 그 6조, 세 번째 6조를 이루던 그 끝자락에서 고점 일주일 남기고 7월 4일에 1조 7천억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있었던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1조 원을 샀는데, 그때랑 다른 것은 그 뒤로도 이때 이후로 외국인들 계속 선물 매도 쪽을 열을 올렸죠. 여기 중간에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매도를 했고, 심지어 이거 올라가는 데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땡긴 것이 아니라 계속 매도 시도를 했습니다. 뭐 물론 중립 포지션으로 돌린 적은 있었지만 매수로 돌리진 않았죠. 그래서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옵션과 현물로 그냥 커버를 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때는 매수통을 꽉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걸 덜어내거나 덜어내거나 아니면 하나를 더 가져와서 12조까지 챙기거나,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20년도처럼 계속 외국인들 선물 규모를 키웠던 때, 롤오버 하면서 키웠던 때고,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덜어냈던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 이번에는 아예 채우질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오히려 지금 매도 1조 원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오늘 1조 원 매수했어도 누적으로는 매도 1조 원이라는 거예요. 매도통에 조금 쌓여있는 정도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부터 외국인들 작정하면은 매수로 다가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예 그냥 여기까지 땡겨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480이라든가 뭐 지금 480콜에도 오늘 최근에 좀 거래가 막 붙던데 450 내지 80요 사이에도 어쨌든 뭐 아예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선물 누적 상태를 보면 거의 중립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매도가 좀 더 많지만 매도가 3조 원에서 지금 1조 원대 초반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립형 매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환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그때랑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7월에는 누적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6조 원 가까이 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로 돌아설 시점을 보고 있었던 때였고요. 현재는 오히려 누적 매도가 많은 상태고, 외국인은 올해 3월물, 6월물, 9월물까지 매도 포지션을 계속 고집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보인 상태라 오늘처럼 대규모 선물 환매수가 연속되며 포지션을 바꾼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옵션 현물 등으로 겨우겨우 커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 기존 매도가 많아서 포지션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로 가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선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블록딜 콜옵션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요. 8월 만기에 블록딜 콜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가진 않겠죠. 웬만하면 참아내겠죠. 아니면 블록딜로 그걸 청산을 시키던가. 오늘과 같은 흐름의 연속성 여부를 또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의 테슬라발 계약과 이후 나올 계약 규모 확대, 그리고 퀄컴과의 계약 기대감 등으로 외국인이 환매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 더 삼성전자 호재가 테마성으로 인식되면서 조금 더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외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1조 원 매수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외국인들의 생각이 이제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외국인도 대량 매수했던 것을 대량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살펴야 되겠고요. 평소보다 많은 주식 옵션 거래도 오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주식 옵션에 좀 거래가 좀 붙었었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콜옵션 매도 우위에 콜옵션 풋옵션 양매도로 삼성전자도 이후에 속도를 내면서 급등하기보다는 흔들면서 만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 내용입니다. 오늘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서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 할 때 장 마치고 나머지 오후 5시 정도까지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함께 오늘 살펴봤죠. 생존 트레이딩 데이터점으로서 오늘 자, 이렇게 이 자리 9시 여기 이평 뭉친 자리 이탈 자리와 그 다음에 볼벤 회복 자리 여기 매수 집 나간 음봉이 양봉으로 돌아서는 요 자리 15분이죠. 그 다음 10시 14분 자 여기 볼벤 상단 11시 9분 자 여기 그 자리를 딛고 있는 자리 그 다음에 12시 1분 자 여기 파생반 2차 저항대 부근 자리 436.5 전후 살짝 오버됐지만 이 자리가 비슷하죠. 지금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러프하게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볼벤 상하단과 돌파된 자리를 지지하는 곳. 자 여기 지지자리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자리 돌파 지지자리 여기 교차 자리죠. 여기 피보나치 764 자리 이런 것들 등등을 활용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의 오늘 일부 내용만 언급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늘 늦었기 때문에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6분에 오늘의 핵심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69,000원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쉽다라는 언급을 드렸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삼성전자가 69,000원 언더에서 위로 매수 반응을 보였던 거 체크를 했죠. 터닝할 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11시 31분의 글인데요. SK 하이닉스 등도 시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여기다 올렸냐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더라고요. 자, 여기 11시 30분에 갑자기 솟구쳤죠. 돌파하면서. 자, 이게 순간적으로 역힙소를 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는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거를 올렸고요. SK 11시 31분에 SK 하이닉스 등도 시장을 밀어줬다. 그 다음에 선물 새로운 기준 양봉을 체크하면서 동시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거래량이 솟구쳤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즉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와 LG 엔솔이 만든 봉이었다. 그리고 순간 흔들었죠? 가다가 흔들었는데 그 두 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흔들림이 더 나올 수도 있었겠죠. 삼성전자가 기반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흔들기에도 외국인 선물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었습니다. 자, 여긴데요.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냥 중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역힙수로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구나. 잠깐 SK 하이닉스와 LG 엔솔의 영향이었지. 가는 길은 그냥 가는구나. 삼성전자 움직임으로써 가는 길은 더 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깨지 않았죠. 이 기준 양봉을 깨지 않았던 거죠. 뿌리까지 깨지 않았고 외국인 선물 5천억 매수 돌파 바로 체크하면서 11시 40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은 2조 원 언더로 내려왔다. 이게 1조 9천억 선, 지금 1조 3천억이 2천억 선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체크했던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가 더 진행됐다. 그 다음 11시 41분에는 7월 만기 이전에 들어와서 크게 살이 붙어있는 블록딜 콜옵션, 예를 들어 430콜이나 400콜, 390콜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블록딜 콜옵션도 빠지지 않고 수량이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 지수 관리 사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시 53분 정리한 거죠. 순간 SK 하이닉스와 LG 엔솔에 큰 거래가 발생하며 심리를 흔든 구간이 있었지만 그때 오늘 메인인 외국인 선물 매수가 오히려 늘어 장대양봉의 역할을 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도 플러스 전환됐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을 포함하여 추이가 꺾이기 전까지는 고점 판단을 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 판단하지 말자. 여기가 그래서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완급 조절의 시간이네요 하면서 이제 고점 판단하면서 피보나치를 잡았었던 거죠. 외국인 선물 6천원 매수 돌파가 11시 54분에 일어났고요. 12시 1분에는 삼성전자가 7만 1,000원을 도전 중이고 위클리 콜옵션은 오늘 최저점 대비 300에서 400% 상승 중인 상태인데 화요일이기 때문에 좀 화력이 덜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고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생반에 올려드린 글의 일부를 좀 봤고요.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쉬우니 특히 돈을 썼던 자리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다.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그다음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사항이 되겠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58만 주 오늘도 대량 매수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 선물은 오늘 금융투자가 다시 어제 매도했던 것을 다시 1,002억 매수했습니다. 어제 늘어났던 미결 상승분은 오늘 다시 12만 계약이 축소되며 되돌렸고요. 금투는 어제 매도했다가 오늘 매수로 다시 돌렸고 외국인과 개인은 어제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로 돌려놨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1년 정도를 체크했던 자리를 이제 완전히 넘어섰나 싶을 정도로 7만원을 안착했고요. 돌파한 69,000원에서 7만선을 아침에 건드렸다가 다시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그 자리는 69,000원에서 7만 사이는 이제 가장 가까운 지지대로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조 548억 매수로 7월 4일, 작년 7월 4일 이후 최대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9월물 단독 매도가 약 1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롤오버 포함 장기 선물 매도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도 매수해서 4,603억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1816억으로 최근에 조금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오니까 프로그램 비차익의 매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죠. 자,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1.1원으로 1390원을 넘어서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단기성으로 2053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본과 EU의 관세 협상 결과 및 보잉 여객기 구입권 등을 들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대부분 대미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늘어나며 올해 2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전분기 727억 6천만 달러 대비 12.9% 증가한 82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되었고요.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장기 추세 빗각 계속 확인하고 있죠. 오늘 이번 월봉은 기준을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는 방어가 있었던 그런
그 위치라는 것을 월 초에 그리고 지난달 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04% 상승한 22.34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고진폭 고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은 현재 영상에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